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 CEO들의 천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명리학을 통해 풀어보는 시간 기업내일 진행의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기업내일 함께할 조규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규문입니다. 맹자는 운명을 아는 사람은 무너지는 돌담 밑에 서 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지 국민이 잘 삽니다. 오늘도 기업내일 시크릿한 명리학으로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산업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로 잘 알고 계시는 건설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기업 분할 얘기가 한간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리더 이해욱 회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해욱 회장의 올해 그리고 내년 후는 어떤가요? 지금 화면상으로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이제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네. 아까 이 박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대림산업 하면 우리에게는 이 아파트로 참 이 친숙한 기업인데, 이 대림산업이 건설과 석유화학의 핵심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림산업이 이게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회사더라고요. 예. 무려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 1939년에 1939년 창업주 고 이재준 회장이란 분께서 부림상회라는 건설 자재 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1947년 지금의 대림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고 하는데, 네. 고 이재준 회장 같은 경우는 조선 왕 선조 임금 있지 않습니까? 선조 임금의 아들 인성대군의 10대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가 바로 전주희 씨라고 하고요. 예. 고 이재준 회장의 또 손자가 지금 대림산업의 회장으로 있는 이해욱 회장입니다. 예. 이 대림산업은 아까도 아파트로 참 친숙하다고 그랬는데, 작년 2019년도에 우리나라 건설 순위가 3위에 해당하더라고요. 그 예. 정도로 굉장히 큰 건설 쪽에서는 이 대기업인데, 그렇죠. 예. 이해욱 회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생년생월 생일을 이렇게 보니까 1968년생이에요. 1968년생은 무신년 원숭이띠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달이나 날을 봤더니 늦겨울 이른 초봄에 태어났고, 아주 큰 하늘 향해서 높게 솟아올라가는 거목의 기운, 아주 큰 나무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대림, 큰 숲이라는 거하고 이 삼주의 어떤 기운하고 또 맞아 떨어져요. 오, 신기하네요. 예, 그리고 또 이 보면은 나무라는 것은 흙, 즉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예, 우리가 땅 하면 또 이 토목, 건축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삼주의 기운과 이름과 또 이 건축, 토목 이런 쪽하고도 아주 묘하게도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해욱 회장의 올해하고 내년에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이 3주를 풀이해 보니까 다사다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사다난하면서 이익은 좀 거리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올해하고 내년은 그래서 이 핵심적인 일을 많이 벌리기보다는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는 게 좀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건강이나 구소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는 이해욱 회장의 사진을 통해서 얼굴 관상을 한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네네. 얼굴 외형을 보니까 정사각형에서 세로로 살짝 낀 여러 가지 얼굴 유형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얼굴 외형을 갖고 있어요. 이와 같은 얼굴 외형들은 초년이나 중년이나 말년이 비교적 무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얼굴들은 인복이 있지만 또 사람 때문에 때로는 또 힘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얼굴 이마 초년은 눈과 코, 중년은 입과 턱, 말년은 이렇게 세로로 3등분해서 봤을 때 머리 저처럼 앞이마가 없는 좀 대머리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넓어 보이지만 사실은 머리숱이 좀 있었을 때 초년운을 봤을 때는 좀
눈과 코 중년이나 이가 턱보다 좀 좁아 보여요. 그래서 초년보다는 중년과 말년운이 더 좋은 얼굴 외형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네. 다음 눈, 코, 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안경 너머로 눈동자 흑과 백이 분명하고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눈은 귀함을 암시하는데 전반적으로 눈의 모양 형태는 눈빛하고 눈동자 흑과 백 그 모양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눈의 모양 형태는 조금은 좀 이 구설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눈의 모양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다음 재물을 나타내는 코를 보게 되면은 얼굴 크기와 균형이 딱 맞아요. 맞으면서 큰 정삼각형을 그리면서 코에 살이 통통하게 붙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재물과 인연이 많은 복코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다음 입을 보게 되면 입이 딱 일자입이에요. 일자입은 의지와 열정을 나타내는데 좀 얇아요. 얇다는 것은 다시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인색하거나 좀 아집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입술이 자세히 보면 위에 입술이 조금 더 굵고 아래 입술이 좀 얇아요. 이와 같이 위에 입술이 굵을 때는 좋게 얘기하면 집중력이 뛰어난 거고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새가 이렇게 한 가지를 계속해서 쪼아대듯이 한 가지를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욱 회장이 어떻게 보면은 왕족이네요. 그러면. 예, 왕족의 후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신기했고 대림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기했는데 좀 길게 얘기를 좀 나눠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대림 산업의 현재 입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광화문에 사옥이 있었는데 신사옥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위치가 더 좋은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뭐 두 군데 다 지금 현재 대림 본사가 있는 위치하고 새로 옮겨갈 신사옥의 위치하고 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림산업 본사의 위치는 지금 광화문에 있는데 조선시대로 치면 이 한성 안에 위치했고 더군다나 조선의 메인 궁궐인 경복궁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요. 예. 당연히 그렇다면은 풍수적으로 지덕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러네요. 앞에서 우리가 창업주 선대 고 이재준 회장이 조선 선조왕의 아들의 10대 손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1939년에 창업이 된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역사적으로 보나 어떤 이 풍수적으로 보나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지금 대림의 본사의 위치는 풍수적으로 지덕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날 대림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아예 굴지의 대그룹인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본사의 풍수적인 지덕의 영향도 아마 한몫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화면상으로도 나가지만 높지는 않지만 아주 안정적이고 균형이 딱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건물 모양도 풍수적으로 보면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또한 새로 이전해 갈 곳은 어디냐면 서대문역 바로 인근이더라고요. 예. 서대문역 인근인데 여기는 경복궁, 조선의 궁 경복궁을 보면 좌측이에요. 좌측으로서 또 무슨 궁궐이 있냐면 경희궁과 덕수궁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경희궁과 덕수궁은 조선시대의 궁궐인데 조선시대 궁궐은 아무 곳에나 짓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 당시에 최고의 지관들이 아주 엄선해서 선정해가지고 가장 풍수적으로 지덕이 좋은 곳에 궁궐이 들어서게 되는 거거든요. 요와 같은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경복궁과 덕수궁 바로 그 뒤편에 새로 신사옥이 간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는 역시 새로 옮겨가는 곳 땅의 지덕도 괜찮고 지금 화면상으로 조감도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사보단 고층이에요. 고층이지만 굉장히 그리고 정사각형으로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네네. 역시 새로 옮겨갈 곳도 풍수적으로 보면 지덕이나 건물의 형태 다
풍수적으로 좋은 곳이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왕족의 후예라서 그런지 궁궐을 계속 끼고 있는 게 굉장히 예.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주변 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사다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다양한 해석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는 김상우 부회장의 관상 그리고 이해욱 회장과의 어떤 케미스트리 이 부분은 어떤가요? 자, 이번에는 그럼 대림산업의 핵심 인물이면서 이해욱 회장의 최측근인 김상우 부회장의 관상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예. 앞에서 우리가 이해욱 회장의 관상을 분석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걸 토대로 해서 두 사람의 관상학적인 궁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 왼쪽에 있는 김상우 부회장의 얼굴을 보게 되면 정사각형에 가까운 얼굴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사각형, 오각형의 얼굴들은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조직에서 높게 올라가고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얼굴이 조금 이 살이 좀 탕탕하게 붙어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얼굴의 살은 식복과 재물복을 상징합니다. 다음 이마 초년은 눈과 코 중년은 입과 턱 말년은 이렇게 세로로 3등분해서 봤을 때 이마 머리 헤어스타일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네. 이마 초년은보다는 입과 턱 양악 말년은보다는 눈과 코 중년운의 범위가 가장 넓고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김상우 부회장 같은 경우는 중년운이 가장 좋은 얼굴 외형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예. 다음 눈, 코, 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눈을 보게 되면은 눈이 얼굴 크기와 균형이 딱 맞으면서 흑과 백이 분명합니다. 옆에 이해욱 회장보다 훨씬 더 이 흑과 백이 분명해 보이고 눈에 사이 반짝반짝 전기가 밝은 빛이 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눈은 조직에서 성공하고 머리가 좋고 이런 것을 암시합니다. 다음 재물을 상징하는 코를 보겠는데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에서부터 콧부리가 시작이 되면서 눈과 눈 사이를 지나면서 코가 쭉 내려오면서 콧망울에 가서 끝에 가서 이렇게 뭉쳐 있는데 이 코가 시작이 되는 눈썹과 눈썹 사이 그리고 콧등이 시작되는 눈과 눈 사이가 이 높이나 넓이에 있어서 좀 가늘고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네. 콧망울에 가서만 좀 뭉쳐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시원시원한 게 아니고 티끌모아 태산 이런 형태의 코를 갖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다음 입을 보겠습니다. 입을 보게 되면 일자입이에요. 일자입은 의지와 열정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이해욱 회장 같은 건 위에 입술이 좀 굵고 아래 입술이 얇았는데 김상우 부회장 같은 건 위에 입술이 아주 얇고 아래 입술이 굵어요. 예. 이와 같은 입술은 열정과 노력으로도 보여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과욕이나 독선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상우 부회장의 관상을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드는 느낌은 안정적이면서 모험을 하지 않는 그러면서 묵직하면서 산뜻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김상우 부회장의 관상과 이해욱 회장의 관상학적 궁합을 보게 되면 김상욱 부회장이 어느 정도 성까지는 이해욱 회장의 브레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해석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브레인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해줄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이어서 그러면 대림건설의 조남창 대표이사의 관상과 이해욱 회장과의 비즈니스 궁합은 어떤가요? 자, 이번에는 대림산업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예. 건설. 대림하면 아파트 건설 이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총괄하고 있는 조남창 대표이사의 관상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고 앞에서 우리가 이해욱 회장의 관상을 분석해 본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두 사람의 관상학적 분석까지 시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진을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조남창 대표이사의 얼굴은 좀 타원형에 가까운 얼굴 외형입니다. 이와 같이 타원형에 가까운 얼굴 외형들은 고향을 떠나 타행에서 성공하고 조직에서 높게 올라가거나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예. 그리고 외국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마초년운, 눈과 코 중년운, 이과 턱 말년운 세로로 3등분해서 봤을 때 네. 이마초년운이 잘생기긴 했는데 좀 작아요. 그래서 직업운은 좋겠지만 초년운보단 중년과 말년운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굴이 또 타원형이다 보니까 이 양볼과 양악이 좀 넓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초년보다 말년보다 중년운이 가장 좋은 얼굴 외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다음 눈, 코, 입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 너머로 보이고 있는 눈을 보게 되면은 눈이 이 귀한 새의 모양을 갖고 있어서 귀한 또는 조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눈임에도 불구하고 눈꼬리가 아래로 처졌어요. 네. 이와 같은 경우는 시작은 있는데 마무리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네. 다음 재물을 나타내는 코를 보겠습니다. 이 코를 보게 되면 얼굴 크기와 균형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코가 통통하고 콧마을이 묵직하고 넓어요. 전형적으로 이 복주머니하고 관련된 재물을 보기 아주 좋은 복코에 해당한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네요. 다음 입을 보겠습니다. 예. 입은 살짝 위에 입술 아래 입술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분석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일자입에 가까운 입이다 이렇게 분석이 들고요. 일자입은 의지와 열정을 나타낼 수 있는 입이고 그런데 이분도 보게 되면 위에 입술이 얇고 아래 입술이 굵어요. 이럴 경우는 의지와 열정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선 욕망과 독선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전반적으로 얼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스마트하면서 능력이 있는 그런 이미지가 보여지고요. 예. 앞에서 본 이해욱 회장의 관상 본 것을 토대로 두 사람의 관상학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면 조남창 대표는 대림산업에서 핵심 인물로서 장수의 역할을 어느 선 정도까지는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선 정도까지는이라는 단서가 또 붙었는데요. 그러면 결론을 일단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림산업이 뭐 많은 난관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딛고 나서 새롭게 그룹을 만약에 재편한다면 정말 새 사옥을 필두로 날개를 또 펼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 대림산업하면 아파트 건설인데 제가 아까 이제 석유화학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화면으로도 이제 석유화학 이게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림산업의 회장 이해욱 회장의 관상과 3주 분석해 봤고요. 예. 핵심 인물들의 관상도 분석해 봤고 이해욱 회장과 핵심 인물들 간의 관상학 궁합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대림산업이 위치해 있는 본사가 위치해 있는 풍수적 분석과 새로 옮겨갈 곳에 풍수적 기륭화복의 분석까지 해봤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올해와 내년은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향후 10년 내외를 대림산업은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욱 회장은 태양의 후예가 아니고 조선 왕족의 후예입니다. 그렇죠.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산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큰 숲을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10년간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올해와 내년은 다사다난한 일들, 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봤던 오늘의 대림산업이었는데요. 저희 기업내일은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운명을 예언하는 프로그램도 절대 아닙니다. 명리학 관점에서 각 기업 그리고 그 기업들을 이끌고 있는 수장들, CEO들에게 어떤 길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내용들, 재밌는 내용들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